안녕하세요. 비업고의 조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이브 코딩으로 iOS 앱 개발 및 출시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바로 앱스토어에 어떻게 출시하고 수익은 어떻게 확인하며 수익금은 언제 전달되는지 확인하는 영상입니다. 아마 1인 개발자나 1인 창업가이신데 앱 서비스로 유료 앱, 구독 결제, 인앱 결제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께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시리즈의 목표는 이 시리즈에서 개발했던 카인드버 프로젝트를 출시해서 한 달 정도 기다린 후 수익금 지급까지 함께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출시를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드리고 수익금 확인은 이미 제가 앱스토어에 서비스 중인 다른 앱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카인드버 프로젝트에 파이어베이스를 연동하다가 미완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현 영상을 한 편 더 올릴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미나이 3.0이 나와서 저도 이걸 경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위해서 모두 완성시킨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제미나이 3.0으로 모두 완성한 이 프로젝트를 빠르게 리뷰하고 출시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미나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제미나이를 보시면 3.0이 나오고 나서 제가 이 잼스에서 카인드버 제미나이 3.0이라는 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건 이 카인드버 가이드죠. 2.5인 상태로 했던 거. 3.0으로 이제 제미나이가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는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기존 영상과 동일한 방법으로요. 마찬가지로 이 제 브런치 게시글이죠. 여기 있던 거 prd.html을 이용했고 여기 있죠. prd.html을 이걸로 이용했고 잼스 생성할 때 요거 이대로 생성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제미나이 3.0 2.5도 마찬가지고 3.0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코딩을 자꾸 싱글톤 패턴을 사용하길래 싱글톤 패턴은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의존성 주입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라는 거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첫 프롬프트 역시 바뀐 거 없이 이대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바이브 코딩의 결과물인 앱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이거 지금 시뮬레이터가 아니고요. 실제 제 기기에서 동작하고 있는 앱입니다. 왜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안 했냐면 처음에 저희가 파이어베이스 연동하면서 앱체크라는 거를 사용했는데요. 그 앱체크에 토큰이 등록된 기기만 테스트할 수 있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서 실제 기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개발하면서 정말 저희가 이 영상이 5편까지 오면서 그 사이에 챗GPT 5.1도 나오고 아이폰 17 프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엑스코드도 26.1로 업데이트가 되고 제미나이 3.0도 나오고 다방면에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가 되어 왔는데요. 코딩을 하다 보면 이런 메이저 업데이트들이 있을 때 뭐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거나 뭔가를 수정하고 조절해야 된다거나 이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이 업데이트를 받아들이면서 코딩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세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앱을 처음 실행하면 이 상태가 되고요. 관계 선택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친구 또는 동료, 무료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고요. 배우자 또는 연인, 무료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부터 부모 또는 자녀는 프로 사용자가, 형제 또는 자매, 시댁 또는 처가 역시 프로 사용자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 앱을 결제하지 않는다면 무료 사용자로서 이 두 관계, 배우자 또는 연인, 친구 또는 동료 이 두 관계만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 표시로 이 작은 이미지 표시인데 이 표시로 지금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당연히 프로 사용자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이걸 누르게 되면 결제하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기로 인앱 결제를 하면
지금 이 계정은 이제 개발자 모드여서 샌드박스 계정이 있어요. 테스트를 위한. 그것도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테스트 이 샌드박스 계정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애플 계정으로 결제를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와이파이가 느려서. 예, 구입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구입 누르면 한 번 더 비밀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제가 돼요. 한번 제가 테스트하면서 그 결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팝업이 뜨는데 실제 사용자 경험에서는 이런 과정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마크가 변경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뭐 유료 결제를 했지만 저희가 지금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파이어베이스 연동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적어야겠죠. 배우자에게. 이게 지금 스마트폰을 컴퓨터로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많네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붙여 넣겠습니다. 이건 뭐 자주 있는 일인데 와이프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너는 아기만 신경 쓰지. 감정은 불안함, 상처받음, 서운함 3개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4개 선택하면 팝업 듭니다. 3개만 선택하라고. 그냥 대충 쓰겠습니다. 이렇게 5단계 편지 작성이 완료됐고요. 마음 정리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제 API 퍼미션 문제인데요. 로그를 쭉 올려보면 제가 앱 체크를 말씀드렸죠. 그 앱 체크 할 때 토큰이 있어요. 이 토큰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운영상에서는 안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개발 그 모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디버그, else, and if 이런 코드들을 운영과 개발을 기준으로 계속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개발 상태에서 이 API를 이용하려면 이 토큰을 파이어베이스 앱 체크에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빠르게 등록하고 테스트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를 다 보여드려야지 연동도 다 돼 있고 출시 상품은 이렇게 만들고 개발상에서는 이렇고 운영상에서는 이렇구나라는 거를 조금 아실 것 같아요. 저 또한 이거를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또 도움이 되겠죠. 지금 파이어베이스 제 프로젝트에 들어오면 이 2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AI 로직하고 앱 체크요. 앱 체크에서 여기 앱 탭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점 3개 표시 있죠. 여기서 디버그 토큰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디버그 토큰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요대로. 유튜브 테스트 저장하겠습니다. 디버그 토큰이 등록이 됐고요. 지금
AI 서비스랑 앱체크 서비스랑 다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토큰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테스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음 정리 완료를 누르면 API가 이제 날아가겠죠. 그러고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의 목적이죠. 이 앱의 서비스의 목적이에요. 저희가 작성한 편지로 인공지능을 시켜서 마음 편지를 작성하는 것. 뭐 사랑하는 누구에게 최근 당신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편을 들었어. 이런 식으로 대신 편지를 작성해 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적절히 수정해서 실제 지금 제 입장에서는 배우자에게 보내면 되겠죠. 여기 다시 제안 누르면은 또 요청해서 새로 받기도 하고 부드럽게를 누르면 좀 더 부드러운 버전으로도 바꿔줍니다. 좀 더 부드러운 버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간결하게를 누르면 간결하게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미세 조정해서 마음 편지를 작성하는 것이 이 앱의 서비스입니다. 뭐 복사도 당연히 되고요. 공유하려면 바로 공유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창이 뜨죠. 그래서 스위프트 데이터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기록 버튼을 눌러서 확인도 할 수 있고요. 세팅 버튼을 눌러서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앱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제미나이 3.0과 대화하면서 이 앱을 완성시켜가는 과정, 이거를 모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스크롤을 제일 위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약간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여기 밑에 표시를 보시면 전체 채팅을 로드할 수 없습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 보세요. 라는 팝업이 뜨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 제미나이 3.0과 첫 대화, 그러니까 첫 프롬프트부터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지금 3.0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도 저도 우와 이런 것도 된다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그리고 예전에 안 됐었는데 뭐야 이거 지금 해결이 되잖아 라는 게 꽤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업노트에다가 저장을 해가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 프롬프트들을 날린 게 좀 아까워요. 그리고 페이지 새로 고침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개의 앱을 만들 때 이 대화를 한 6개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샵 6까지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제미나이 3.0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첫 대화부터 앱을 완성하기까지 한 대화에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미나이 3.0이 꽤 유의미한 발전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으로 앱 개발하는 속도가 아마 굉장히 빨라지실 것 같아요. 물론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뭐 앱 개발을 막 뽑아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광고로 다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빠르게 개발해서 앱을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앱 개발은 지금 완성됐다고 가정을 하고 앱 출시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앱 출시를 위해서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여기 프로젝트를 눌러보시면 여기 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 팀 옆에 저는 현성조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개발자 계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플의 개발자 계정. 제 거 일단 먼저 계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개인 개발자 계정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왜 저게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뭐 인증서도 인증서지만 이 만든 앱을
앱스토어 커넥트에다 등록을 시키려면 이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아이덴티파이어스라는 게 이 프로젝트 상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Signing and Capabilities라는 탭에 제가 앱 어테스트 그 다음에 인앱 펄처스, 그러니까 제가 파이어베이스에서 앱체크를 이용하기 위한 애플의 서비스와 그 다음에 인앱 결제를 위한 애플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여기에다가 이 엑스코드 안에서 만들면은 자동으로 생성되기도 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코드만 작성하지 이 프로젝트의 여기를 잘 못 챙겨요. 그래서 앱을 등록시키려면 이 앱스토어 커넥트를 들어가서 앱을 들어가서 좀 느리네요. 오늘 인터넷 속도가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 코딩하고 있던 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앱을 눌러서 신규 앱을 눌러서 선택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 아이덴티파이어스가 없다면 여기서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앱을 등록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엑스코드 상에서 이 capabilities에서 추가를 해서 아이덴티파이어스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만들던지 아니면 이 개발자 계정으로 들어와서 아이덴티파이어스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내가 새로 만들던지 이 아이덴티파이어스가 있어야지만 이 앱스토어 커넥트에서 내가 만들고 있는 앱을 등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개발자 계정에서 웹으로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눌러서 만드셨을 경우에는 엑스코드에 추가 안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엑스코드에 capabilities 오셔가지고 이거 꼭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차피 오류 납니다. 그러니까 엑스코드 상에서도 존재를 해야 되고 아이덴티파이어스에서도 존재를 해야 된다. 아무튼 이 웹상에서 아이덴티파이어스가 등록이 돼 있어야지 앱스토어 커넥트에서 앱을 등록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카인드버블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인드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판매하는 상품이 있는 거잖아요. 무료 사용자가 있고 유료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9.99달러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수익화 조금 키울게요. 수익화 메뉴에 앱 내 구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렇게 상품을 등록해 놔야지만 이 엑스코드에서 실행시켜서 그 상품 결제되는 걸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미지도 미리 등록해 놨고 심사할 때 이거를 고려해 주세요 라고 미리 편지라고 해야 되나? 설명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료 앱을 출시하면은 심사가 이제 스무스하게 들어가지만 이 앱 내 구입이나 구독을 같이 출시하게 될 경우에는 심사가 좀 까다로워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 읽어보시면은 첫 번째 앱 내 구입은 새로운 앱 버전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사를 올릴 때 이 앱의 상품과 앱을 같이 심사를 받게 되는데 심사관 입장에서 앱만 테스트하다가 뭐야 이거 상품이 왜 테스트가 안 돼? 이렇게 리젝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다시 심사관한테 요청을 할 때 이거 너네가 첫 번째 앱 내 구입은 새로운 앱 버전과 함께 제출하라면 그러면 이걸 테스트하려면은 첫 번째 앱 내 구입 먼저 승인을 해줘야지 테스트를 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다시 제출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심사관 입장에서는 이 앱 내 구입과 앱 심사를 별개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심사를 요청하실 때 나 이번에 앱 내 구입을 함께 요청하고 있어. 이거 첫 앱 출시야. 그러니까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 앱 내 구입 먼저 승인이 이루어져야 해 라는 거를 반드시 언급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럼 심사관이 이걸 테스트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저희가 테스트 골뱅이 비업꽃.com 계정을 만들었듯이 여기 사용자 및 액세스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샌드박스 메뉴를 보시면 테스트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심사관이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을 만큼의 테스트 계정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인앱 결제를 테스트할 때는 이 계정을 써주세요라고 같이 보내야 돼요. 저도 여기다가 이 샌드박스에서 이 테스트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실제 결제되는 거를 테스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럼 다시 카인드법 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제출 준비 중인 상태잖아요. 그럼 이제 이 스크린샷도 제공해야 되고, 프로모션 텍스트, 설명, 키워드, 뭐 URL들 이런 거를 전부 이제 다 메꿔가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앱 정보, 그다음에 뭐 개인 정보 동의 이런 것들 다 메꿔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게 할 때마다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시 작업이라는 거를 이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출시할 때 그러니까 이런 텍스트들을 입력하실 때도 그냥 입력하시려면 좀 막연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캡처 찍어가지고 제미나이한테 나 이제 이거 작성할 건데 어떻게 작성할까 하면 제미나이가 알아서 다 써줍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 작성이 힘드시면은 제미나이에게 요청 응답을 받으시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런 출시 작업 같은 것들 다 제미나이 통해서 한번 정립을 한 다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아예 이제 저 나름대로의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아이덴티파이어스부터 등록을 하고 필요한 거 등록하고 앱을 새로 생성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정보들 이렇게 입력을 하고 현지화 하는 것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등급 계약 같은 것들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다 일일이 그 캡처를 찍어서 안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모든 정보들을 이제 다 입력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건 실제로 출시 안 할 거기 때문에 다른 앱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 딥셰크라는 앱은 그냥 유료 앱이에요. 이때 아이폰 출시에 맞춰서 제가 만들었던 앱인데 스크린샷이 일단은 조금 눈에 띄는 색들이 많죠. 그리고 이 스크린샷들을 자기가 직접 꾸미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개발하는 입장이지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건 좀 젬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앱 런처패드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드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현지화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 여기 영어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 앱을 영어로도 독일어, 베트남어, 영국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캐나다, 한국어로 다 현지화를 해놨기 때문에 이 언어마다 맞춰가지고 이미지를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출시하려는 나라에 맞춰서. 그러니까 굉장히 또 이런 거에는 노가다가 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개발하는 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해서 심사를 제출해서 심사가 통과해요. 앱이 앱스토어에 올라갑니다. 아무도 다운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SO라고 하죠. 앱스토어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앱스토어 최적화도 되게 중요하고 마케팅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앱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메뉴를 보시면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항상 제공을 해줘야 돼요. 앱을 출시할 때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역시 이렇게 현지화하는 것마다
다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외부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제 블로그에 이렇게 앱을 만들 때마다 이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넣어놨습니다. 뭐 메타렌즈 같은 경우는 메타렌즈 개인정보 처리 방침, 딥체크 같은 경우는 딥체크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런 것도 역시 뭐 제미나이 통해서 글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제가 이제 수정해가지고 배포를 한 다음에 애플에 이렇게 URL로 넣고 심사를 신청하는 편입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수익금을 확인하는 방법을 봐야겠죠. 여기 위에 보시면 보고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보고서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통장이랑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조정을 해볼게요. 보시면 일단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게 9월달,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익금이 10월 30일 날 지급이 되는 거고요. 10월 달이죠.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의 수익금이 12월 4일 날 지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은 다음 달의 말일, 또 한 달은 그 다음 달의 4일, 뭐 이런 식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나뉘어져 있는 게 해외 수익금하고 대한민국 수익금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게 입금된 거를 같이 보여드리면 보시면 지금 입금된 내용을 보면 DBSL AASF라고 입금된 게 대한민국에서 나온 수익금인 거고요. 애플 INC라고 돼 있는 게 해외 수익금인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익금을 보시면은 세금 및 조정액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세금 처리까지 다 돼서 입금이 되는 거고 국세청에도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료 앱을 판매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제가 혼자 일하는 방식을 5편의 영상에 걸쳐 한 호흡의 시리즈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일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는 이유는 바이브 코딩으로 앱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시려는 분들에게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 비업고 채널의 취지에 맞게 솔로 프리너 분들이나 혼자서 무엇인가 하시는 창작자분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먼저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